이번 시간은 변수와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기본 구조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변수. 변수. 변수가 뭐죠? 변수는 정보를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정보 또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건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데이터를 저장해야죠. 어딘가에.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은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만들어야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변수 이름은 식별자입니다. 그러니까 식별자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식별자 규칙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문자, 숫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캐릭터, 그다음에 달러 기호를 포함할 수 있지만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약어도 변수에 사용할 수 없고요. 근데 변수는 정보를 저장하려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이 어떤 유형인지 알려주기 위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은 자료형이죠. 자바에서 기본 자료형 그리고 참조 자료형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본 자료형은 뭐 정수, 그 다음에 부동소 수점, 실수라고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형, 문자형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변수를 만들려면은 어떤 타입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쓸 거예요 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아래쪽 보면은 variable example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는 변수를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는 넘버1, 또 하나는 넘버2라는 이름의 변수고요. 이 변수명 앞에 i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int는 인티저의 약어고요. 정수로 의미합니다. 정수를 의미하는데 넘버1에는 정수만 들어가야 돼요. 넘버2에는 여기에도 정수만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언어가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는 키워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지정하는 키워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변수 선언하고 바로 값을 넣는 거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은 한정적이니까 그 메모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 타입을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데이터 타입은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이 variable example였습니다. 메인을 체크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체크 안 해도 직접 타이핑 할 수도 있어요. 체크를 하면은 손쉽게 메인 메서드를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나는 int라는 이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타입으로 넘버 1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10이라는 값을 넣을 겁니다. 이 equal이라는 것은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넣겠다 이거예요. equal 왼쪽에는 항상 변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죠. 넘버 2는 25를 넣을 거고요. 변수 하나 더 선언하죠. 리절트는 여기다가 넘버 1 플러스 넘버 2, 그래서 이 두 변수가 마치 값처럼 사용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넘버 1과 넘버 2의 값을 더해서 리절트에 저장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를 출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출력하면은 이렇게 30이라고 잘 나오죠. 변수 선언이었습니다. 변수.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자바의 클래스 구조를 먼저 살펴보죠. 제가 변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이용해서 뭔가를 출력도 해 봤는데 도대체 요 클래스 자체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소스 코드에서.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이 자바 파일 안에는 이 클래스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사실 나중에 클래스 말고 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넘이란 것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 안에는 또 뭐 메서드, 그다음에 변수들이 추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클래스는 맨 앞에 퍼블릭이 붙었잖아요. 이 퍼블릭이 붙으면은 클래스 이름과 파일명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뭐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명을 우리가 뭐 꼭 지키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겠다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잘못 만들면은 에러 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이름 지정하면은 알아서 파일명으로 되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일단은 클래스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클래스 구조는 클래스라는 키워드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명이 있습니다. 클래스 명이 있어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겠죠. .java라는 확장자를 갖는 파일이고요. 이 클래스가 퍼블릭이 붙잖아요. 퍼블릭이 붙으면은 파일 명하고 클래스 명하고 같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클래스에 퍼블릭이 붙어 있을 때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이 같아야 함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한 개의 파일 안에는 한 개 이상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퍼블릭인 클래스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클래스 이름으로 파일명 정할지 모르죠. 그래서 퍼블릭인 클래스는 한 개만 있어야 되죠. 퍼블릭인 클래스는 당연하게 한 개만 있어야 되고요. 이런 그 클래스 안에 뭐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멤버 변수, 생성자, 메서드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고, 근데 변수가 여기서 멤버 변수라고 돼 있잖아요. 클래스 바로 안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메인이 있었죠. public static void main, 이런 메인 같은 메서드 안에 선언된 이런 변수들, 이런 것들을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바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멤버라고 부르고요. 멤버. 그 다음에 메서드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로컬이라고 부르는 거죠. 메서드 안에 있는 게 로컬이니까 메서드 안에 있는 변수는 로컬 변수, 우리말로 하면 지역 변수가 되는 거고,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을 멤버죠. 그러니까 멤버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클래스 안에는 멤버 변수만 있는 게 아니고 생성자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성자는 저 뒤에서 객체와 클래스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 잠깐 설명하면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해요. 객체를 만들 때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클래스 안에는 멤버 변수와 생성자 그리고 메서드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앞에서 제가 메서드 안에 있는 변수를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메인 안에 있었던 그런 변수들 말하는 거죠. 메서드 안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 이 지역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직접 초기화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안에 이렇게 A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A는 지금 어떤 값으로 들어있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값도 들어있지 않는 게 아니고 값을 초기화 안 했다고 하는 게 옳죠. 값을 초기화 안 했고 이거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에러 발생합니다.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에러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클래스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int라는 타입으로 a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이렇게만 두면은 에러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a라는 값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여기 빨간색 밑줄이 생기죠. 실제 왼쪽에 그 라인 번호 옆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The local variable A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라고 나오죠. 아마도 초기화 안 됐을 거야. 컴파 에러 나는 거죠. 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넣어줘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출력을 해보면은 100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해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 멤버 변수는 클래스 바로 안에 선언된 변수죠. 이거는 초기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값으로 초기화 되냐 이거죠. 자동으로 초기화 될 때 초기값은 각 자료형들의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요. 자료형은 바로 뒤에 언급이 됩니다. 뭐 정수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실수 경우에는 0.0, 그 다음에 논리 타입에는 false 이런 것들을 초기화가 되죠. 이 멤버 변수를 필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떤 책은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은 멤버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멤버 변수는 변수 그 타입 앞에 스태틱이 선언된 변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들은 뭐 클래스 변수 또는 정적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거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클래스 이름으로 참조할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언급되는 내용인데 그냥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거는 정적 변수구나. 그 다음에 스태틱에 선언되지 않은 일반 멤버 변수들을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인스턴스란 말이 참 어렵죠. 인스턴스는 우리말로 하면 객체예요, 객체. 물론 이제 여기에 객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인스턴스도 있고요. 오브젝트도 있는데 둘 다 우리말로 객체인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그냥 객체들을 통틀어서 부를 때 총칭해서 부를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필통 안에 들어있는 연필들은 전부 다 연필 객체예요. 그 중에서 글씨를 쓰려고 연필 중에 하나를 손에 잡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시 얘기하죠. 필통 안에 들어있는 연필들은 전부 다 인스턴스, 객체죠. 객체 중에서 인스턴스고 그 중에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 하나를 손에 잡잖아요. 그 객체는 오브젝트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스턴스는 객체인데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를 생성해야만 참조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반드시 객체를 생성한 후 객체 참조를 통해 사용해야 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멤버 변수 선언된 예를 한번 볼까요? 이 멤버 베리어블 example이라는 클래스인데 여기는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A와 B 둘 다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인데 A는 얘는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부르고요. B는 이거는 정적 변수 아니면 클래스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를 생성해야만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라고 부르고요. 클래스 변수인 것은 클래스 이름으로만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고 부르고, 사실 여기 메인 안에서 A와 B를 참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A는 에러 난다고 표시되어 있죠. B는 에러가 안 나네요. 이 메인 자체가 좀 독특한 메서드입니다. 얘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스태틱은 객체가 안 만들어져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A는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에서 B를 참조할 때는 가능하지만 메인에서 A를 참조할 때는 A는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객체 만드는 것은 저 뒤에 6장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그때 설명할 때 하겠지만은 지금 잠깐 얘기하면은 클래스 이름 다음에 이제 변수명이 나오죠. 변수명 나오고 new라는 것은 이제 예약어죠. 키워드. 객체를 상상할 때 사용하는 예약어고요. 그 뒤에는 클래스 명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공식적인 이름은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객체가 멤버 베리어블 example 타입의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객체를 통해서 A라는 변수를 참조할 거예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과 정적 변수 또는 클래스 변수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기왕 스태틱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요런 규칙이 있습니다. 스태틱 메서드에서 논 스태틱을 직접 참조할 수 없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은 스태틱인데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실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참조될 수 있는 B는 쉽게 가져다 쓰는데 메인은 객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A는 객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참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직접 접근 못하고 객체를 만들어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A 같은 변수들 또는 메서드들을 스태틱이 안 붙은 것들을 넌 스태틱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적 변수라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정적 변수는 앞에 스태틱이 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드도 한번 작성해 볼까요? 클래스 바로 아래다가 변수로 선언합니다. 자, A라는 변수 하나 선언했고요. B라는 변수 선언했는데 A 변수는 이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 그 다음 B라는 변수는 클래스 베리어블 또는 말 그대로 정적 변수 스태틱 베리어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메인 안에서 system.out.println으로 A를 참조하려고 하면요 에러가 발생하죠. 저장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field A 이렇게 돼 있죠.
A라는 변수는 non-static 필드예요. 그래서 non-static 필드를 직접 참조할 수 없죠. 물론 이제 그 B는 직접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안 나죠? 근데 A를 참조하려면 A는 객체를 만들어야죠. 멤버 베리어블 example MA는 new 멤버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이름인 ME 하고 점 찍어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실행시키면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어요? 네, 인트 정수의 기본값은 0이니까 0이 2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멤버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했죠. 변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메서드는 코드 블록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왜 만들죠? 반복되는 코드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죠. 이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좀 더 코드를 구조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잖아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메서드는 객체가 가져야 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은 메서드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 메서드라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 정확하게 함수하고 메서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바는 함수라고 안 부르고요.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모든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 안에 있어야 되는데 클래스는 한마디로 틀이거든요. 틀. 이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클래스 안에 그 클래스 고유의 기능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메서드는 당연한 얘기죠. 메서드 이름이 나와야겠죠. 이름은 식별자 규칙을 따라야 되죠. 그 다음에 한 쌍의 소괄호가 나오고요. 소괄호 다음에 파라미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외부로부터 값을 전달받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어떤 값을 필요로 한다면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파라미터는 변수 선언하듯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값을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이게 어떤 타입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정수형으로 숫자를 하나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괄호 안에 int하고 num 변수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파라미터 선언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메서드가 여러 개의 값을 필요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 필요한 만큼 선언하면 되죠. 물론 그러려면은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 하나 더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콤마하고 또 하나 더 정의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메서드가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받아야 한다면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실행을 하잖아요. 기능을 구현했으니까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결과를 되돌려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메서드 앞에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걸 정의합니다. 이걸 실행할 때 이게
실행하고 나서 결과가 어떤 유형인지 알려주는 용도거든요. 앞에서 파이썬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키워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의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바처럼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키워드가 있는 언어에서는 함수든 메서드든 리턴 타입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바나나 값이 없을 경우 있잖아요. 메서드가 어떤 작업만 실행하고 그리고 되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리턴 타입은 보이드라고 쳐줍니다. 보이드인 메서드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메인 메서드. 메인은 메인이 실행되고 나서 그 값을 어디에 되돌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 되돌려봤자 그걸 누가 받냐면 JVM이 받는데 그 JVM이 그걸 받아서 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 대표적인 메서드가 메인이라는 거. 바나나 유형은 뭐 아직 데이터 타입을 설명하진 않았는데 뒤에서 배우게 될 데이터 타입들 뭐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메서드 만든다는 거죠. 메서드 왜 만들어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기능. 자, 그러면은 제가 뭘 살펴봤어요? 변수하고 메서드 살펴봤죠. 변수도 지역 변수가 있고 멤버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메서드 있고 메서드 사용한 예를 한번 볼까요? 메서드 이그젬플이라는 클래스인데 메인 있고 메인 위에다가 add란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뒀습니다. add 이게 메서드 이름이죠. 메서드 이름이고 그 다음에 int num1, int num2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add는 숫자 정확하게 숫자 중에서 정수 두 개를 필요하는 거죠. 두 개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서드가 실행된 다음에 결과의 타입은 int라는 거죠. int는 정수를 의미해요. 결과 타입은 정수예요. 만약에 메서드가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잖아요. 여기처럼 int잖아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return이란 문장이 필요해요.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값을 반환할 때 메서드가 어떤 동작을 실행하고 그리고 값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죠.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는 요 예제에서는 좀 독특하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데 이 스태틱이 붙은 이유는 메인이 스태틱이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죠. 스태틱 블록에서 넌 스태틱을 직접 참조할 수 없다. 직접 참조하려고 스태틱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코드 작성하기 전에 메인에서는 add란 메서드를 어떻게 했냐면 호출했어요. 위에 add란 메서드는 이건 메서드 정의했다라고 하고 사용하는 것은 호출했다라고 합니다. 호출하려면은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에 맞는 뭐가 필요하냐면 값이 필요하거든요. 이 100이나 200은 인자 또는 인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들은 값이에요, 값. 값 대신 변수를 전달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값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값이죠. 그리고 add란 메서드가 실행하고 정수를 반환하잖아요. 그럼 그 값을 반환할 값이 있겠죠. 그거를 저장할 변수 선언이 필요하겠죠. 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메인에서 여기다가
아까 스태틱이 붙어 있었잖아요. 스태틱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int add int num1 int num2 그리고 요 메서드 안에는 return은 메서드가 값을 반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고요. 반환하는 값은요. num1에다가 num2를 더할 값을 반환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메인에서 저걸 사용하는 건데 사용할 때 결과는 result라는 지역 변수에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값을 두 개를 전달할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add 메서드 그냥 입력하면 에러 나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to the non-static method add int from the type method example 이렇게 되는데 이거 무슨 냐면은 메인은 스태틱이거든요. 스태틱으로 선언됐으니까 스태틱이 아닌 애는 직접 참조 없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메소드 example이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이름으로 참조하거나 그게 이거거든요. max example 뭐 ME는 new method example 요렇게 한 다음에 add 앞에 me 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뭐 예제를 만들 때 이렇게 매번 객체 만들어서 예제 호출하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아예 add에다가 어떻게 해요? 스태틱 붙여주는 거죠. 스태틱 붙여주고 그 다음에 int result는 add 100, 200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리절트를 실행시켜 보면은 정상적으로 되겠죠. 3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객체를 만들어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직접 호출할 수 있는데 직접 하려면은 메인이 스태틱이니까 같이 이것도 스태틱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태틱 얘기는 객체장 프로그래밍에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 자바 기초과정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선 메인이 스태틱이니까 메인 밖에 있는 애도 스태틱 붙여줘야 직접 호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과제입니다. 다음 코드의 빈칸을 지시대로 채우세요. 테스트 1이라는 클래스 아래 스태틱 인트하고 뭐가 있네요. 근데 중괄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메서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서드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아래에서는 이거를 호출하는 건데 정의할 때 my function 메서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my function이고 이거는 x 값을 입력받아서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10을 실행한 결과를 반환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3과 10이 각각 변수 a와 b에 저장되도록 변수로 선언하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메인 안에서는 매개 변수 x에 10을 전달하는 y 펑션 메서드 호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과제를 직접 해보세요.